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내일 키움 통장이 올해부터 가입 신청기에는 많아지고 이 지원금 사용 용도 증빙 부담은 가벼워집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키움 통장과 내일 키움 통장의 신규 가입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희망 키움 통장과 내일 키움 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복지부는 통장 가입자가 더 쉽고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감안해 중도 탈락 요건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합니다. 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활동 여부도 조사 당시 일시적 무직 상태이더라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 키움 통장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 키움 통장은 소속 지역 자활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지자체마다 아기를 낳으면 돈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명아 기자입니다. 엄마 품속에서 지내온 아기가 세상과 만나는 순간 감격스러움에 부모는 아기에게서 눈을 뗄 줄 모릅니다. 경이롭고 너무 좋아요. 그죠? 하지만 지난 2013년 한국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19명. 다시 말해 평생 낳는 아이가 2명이 채 안 됐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최하위 수준. 각 지자체들도 인구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산 장려금 확대. 이와 더불어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려금을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 셋째 이상에게는 1,000만 원이 넘는 파격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곳도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네. 긍정적인 인식을 좀 확대를 이제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축하 차원에서 이제 주고. 서울 역시 자치구마다 상이하지만 저출산 극복 카드로 출산 장려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출산율은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특히 서울은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0.96명으로 전국 꼴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육아에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이상 이벤트 정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자녀 양육 부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라든지 또 취업 부모들이 일과 자녀 양육을 양립할 수 없는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민자 유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가운데 보다 면밀한 접근이 절실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전국의 사업장 설치율이 81% 이행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1,274개 사업장에서 1,036개 사업장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강제 이행금 제도가 도입된 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무 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지만 이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의 업무 복귀율에는 이 노조 존재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용이 매출과 인건비 등 기업의 수익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특히 기업에 노조가 있을 경우 육아휴직 복귀율이 높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이번 결과가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인사관리 부담이나 비용 부담을 넘어선다는 것이므로 기업들의 적극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국내 생활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언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가족연구원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 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3%가 언어 문제를, 26%가 양육 교육 문제를, 9.1%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언어 교육에 바라는 점은 방문 교육 확대가 22%로 가장 높았고 희망하는 취업 교육은 32%가 컴퓨터를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 취업이 어렵다 보니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도 부직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이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열정페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청년의 수는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엔 63만 명, 전체 청년 근로자의 17%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대학생과 직업훈련기관 훈련생 등 예비 취업 청년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법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바를 1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휴가가 생기는 줄도 모르고 수당도 받지 못하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 노동법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불합리한 처사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고 추가 근무 시 반드시 연장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로시간과 수당, 임금체불 신고와 해고 등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배운 청년들은 97%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처음 직장을 갖는 취준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필요한 필수 소양과 그다음에 노동 기본 법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수업의 질을 확대해 소규모 그룹별 교육과 참여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높기만 법률 문턱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가 저소득층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청까지 방문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도내 25개 시군에서도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자녀 학비 때문에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지정희 씨. 기초수급자 신세로 변제가 어려워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간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200만 원이 넘게 드는 비용이 문제. 국리 끝에 안산시에 위치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거의 무료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저처럼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런 걸 알으셔서 홍보 이런 거 보시면 꼭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빚에서 벗어나라고.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군 거점 무료 법률 상담실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외에도 소송 지원과 서민 채무자 대리인, 개인 회생 파산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좀 더 쉽게 접근성이 좋게 해서 이제 어떤 법률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도내 시군 거점 무료 법률 상담실 이용 건수는 총 117건. 이 중 무료 소송과 서민 채무자 대리인, 개인 회생 파산 등 23명의 법률 구조가 이뤄졌습니다. 25개 시군에서 시군 거점 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인데 앞으로 더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저희가 더 확대하고 법률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실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실이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지TV 뉴스 황현희입니다.
국내 대기업이 사업장 주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년째 카페를 잇따라 개설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일도 하고 돈도 벌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경기도 오산에 문을 연 카페 휴입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삼성전자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개설한 곳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삼성전자는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카페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집기를 구입해 줍니다. 또 지정된 위탁 운영기관은 노인들을 선발해 교육하고 카페를 운영하게 됩니다.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한 노인들은 일도 하고 돈도 벌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재미도 있고요. 또 얻어지는 그 수입으로 내 용돈도 늦게 쓸 수 있고요. 집에 있으면은 무리하고 그랬는데 여기를 나와서 커피라는 걸 배워보고 보니까는 너무 좋고요. 삼성전자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 경기도 용인, 화성, 오산 등 3개 시에 카페 휴를 잇따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개의 매장을 개설했는데 소요된 비용은 모두 임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해 마련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을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고 삶의 활력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삼성전자는 노인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도 확대 개설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호남 지역에 처음으로 청소년들이 외국인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 국제교류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 청소년 국제교류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진로 직업사회서비스 교육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센터는 앞으로 해외 교류 탐방과 외국인과 함께하는 진로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청주시와 청주시 자원봉사단체가 입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청주시 자원봉사단체가 청주시에 위치한 영구 임대아파트 약 3,100여 가구에 대해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단체는 이번 소독으로 아파트 각 세대별로 있을지 모를 병해충이 제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주 지역 영구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내 학원과 태권도장 등 이 민간 교육시설에 어린이 통학 차량에 어르신들이 안전지킴이로 함께 탑니다. 어르신 일자리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인데요. 정두리 기자입니다. 안산해안 어린이집 등원 시간. 아이들이 통학 차량에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직접 차에서 내려 지도해 줍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통학 차량의 경우 운전기사 외 보호자가 동승하고 있습니다. 2년간 계도 기간을 가졌던 학원과 체육시설 등의 민간 교육시설도 지난 1월 29일부로 어린이 통학 차량 보호자 동승이 전면 의무화됐습니다. 직원을 채용을 해서 미리 이렇게 운행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요. 영세한 체육관들은 사모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는 어린이의 안전과 민간 교육기관의 경제적 부담 완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 차량 안전 지도사를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생활인재교육연구소,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등 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는 행정 지원을 맡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취업처에 보험료와 유류비 등 1인당 연 150만 원을 지원,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일자리 발굴에 나섭니다. 교육은 생활인재교육연구소가 맡아 진행할 예정으로 수료자에게는 차량안전 지도사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전,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 또 사회봉사, 가능한 일석이조의
그런 정책인데. 경기도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 사업을 통해 250명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지TV 뉴스 정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4일에 우크렐레 강사님을 모시고 비장애 형제자매 12명과 함께 스마일 패밀리 음악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우크렐레를 이용한 음악활동 수업은 조개 껍질 묶어, 작은 별, 나비야, 에델바이스 등의 노래 연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스마일 패밀리 음악활동 프로그램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스마일 패밀리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비장애 형제자매 아동의 자존감 향상과 정서적 지지체계 형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음악활동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됐으며 올해 2차 진행으로 4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7년도 장애인 유스포츠단 및 휠체어 펜싱 참가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유스포츠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메이저 스포츠를 보다 안전하고 쉽게 개량해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창안된 스포츠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와 사회복지관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유스포츠 단원으로 플로어컬과 토스볼 각 15명과 휠체어 펜싱 선수단 5명을 모집해 오는 3월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플로어컬은 동계올림픽 종목인 컬링을 얼음이 아닌 일반 바닥에서 즐길 수 있게 변형시킨 종목이며 토스볼은 바닥이 있는 원형 점수판에 공을 던져 점수를 내는 종목으로 신체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지원팀 063-837-73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한국학생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겨울방학 독서 캠프 톡톡 책 라디오를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국제청소년 유스 호스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가 청소년들의 독서 능력과 토론 기술 등을 키우고 시각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편견을 깨고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우리나라 단편소설을 중점으로 다루어 소설 내용을 각색해 라디오 녹음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로 진행했습니다. 한국학생점자도서관 사업과 독서 캠프와 관련된 사항은 학습도서 제작팀 02-880-0610에서 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여성의 고학력과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사와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우리 사회를 오랜 기간 지배해왔던 남자가 가족을 부양한다는 이른바 남성 부양자 모델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여성의 안전한 환경 개선을 위한 여성안심 행복마을을 올해 20곳 조성합니다. 시는 올해 약 20개 사업에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 이내 총 2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며 신청 양식과 접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을 인턴 채용할 기관 22개소를 모집합니다. 접수는 이달 13일까지며 이달 22일까지 대상 기관을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1년 이상 장애인 관련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곳입니다. 지원센터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한 개소당 1,520만 원 내외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택시 운전원 양성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오는 10월까지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채용이 확정된 장애인에게는 운전 연수비 지원, 보조기기 설치 등 차량 개조와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는 운행 초기 5개월 산학금 일부가 지원됩니다. 한국서가협회 안동지부가 안동시청에서 입춘축 써주기를 행사를 가졌습니다. 안동지부는 지난 2001년 설립된 단체로 매년 회원정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수술비 부담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올해부터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의 지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며 수술 가능성 확인서를 갖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1월과 2월) 응급실을 찾는 고령의 천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천식은 찬바람에 노출되면 호흡곤란 등 상태가 크게 나빠지고 감기나 독감 등에 걸리면 합병증의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겨울철 더욱 위험한 질환 천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30년간 천식을 겪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겨울에 찬바람만 쏘이면 숨이 차고 호흡곤란까지 발생합니다. 가쁜 거 있죠? 가쁘다고 그러죠, 어른들이. 가쁘다고, 숨이. 이렇게. 천식은 기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폐 속 기관지가 좁아져 쌕쌕거리는 숨소리, 기침, 호흡곤란, 심한 가래가 생깁니다. 이런 증상은 겨울철 찬 공기와 미세먼지로 악화되는데요. 최근 5년간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60세 이상 천식 환자는 1월에 연평균 대비 33%, 2월에 48% 증가했습니다. 감기나 독감으로 천식이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령의 천식 환자가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하는 비율은 62%로 다른 나이대보다 갑절 이상입니다. 병원 도착 전이나 응급실에서 사망한 환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거나 할 때에는 응급약이라고 하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 평소에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약을 써도 좋아지지 않거나 할 때에는 외래를 방문하시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서는 응급실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천식 환자와 가족은 겨울철 증상 악화로 인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익혀둬야 한다고 하니 잘 기억하셔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패럴림픽 대회를 앞두고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이번 대회에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배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